주식회사 베이비랩의 이지백 대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네이버 우리 동네 장보기 활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릴 텐데요. 아무래도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전통시장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전통시장을 포지셔닝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로 지금 현재 오프라인 매출보다 온라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온라인 소비가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더 많은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이제 준비를 하셔서 혹은 하고 계시다고 한다면 어떻게 더 진행하실지 이해를 통해서 한번 실습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네이버에서 우리가 가끔 네이버라는 화면을 가지고 검색을 하시잖아요. 제품이 필요하다. 낚시 도구가 필요하시다 그러면 낚시를 치실 수 있고, 골프가 필요하다면 골프를 치실 수 있고, 아니면 어디 가서 맛집을 검색할 때 검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낚시용품 같은 경우는 낚시용품을 검색하게 되면 그 상단 위쪽에 되게 많은 정보들이 나타나 있어요. 뭐 키워드로 홈페이지가 나와 있거나 뭐가 나와 있는데 그 밑에 제품 이미지하고 같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개개인이 파는 제품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자체가 하나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내가 홈페이지를 별도 개설하지 않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채널을 바탕으로 네이버에서 우리가 손쉽게 제품을 올려서 고객하고 미팅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어떻게 좀 확인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처음부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라고 얘기했을 때 네이버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매출 10배를 상승시킬 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플랫폼이다. 자, 그런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이 되느냐.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일단 매장과 내부, 그러니까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을 온라인 상점에 올려서 즉시 배송하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처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누구나 쉽게 올릴 수 있고 그 다음에 배송해 줄 수 있는 상황만 구축이 된다면 얼마든지 올릴 수 있다는 환경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스마트 똑똑한 스토어 상점이다라는 얘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우리가 왜 준비해야 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일단 뭐 잘 보시는 자료에서 같이 일단 네이버가 그 생긴 이후에 최초로 커머스 매출을 재무제표에서 별도 분리 공시했습니다. 그 얘기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매출을 분류를 하는데요. 일단은 네이버 같은 큰 기업들은 매출이 날 수 있는 항목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항목들 중에서 이제 검색 광고라든지 광고, 콘텐츠, 뭐 핀테크, 클라우드 이런 매출들을 공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커머스라는 영역의 매출을 공개를 했어요. 그 커머스라는 영역의 매출을 공개했다는 얘기는 커머스라는 비율이 확 커졌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도 보는 것처럼 19년도, 그러니까 19년도 3분기의 매출과 20년도 3분기의 매출이 약 11.4% 성장한 걸 볼 수가 있고요. 19년도 대비 20년도가 40.9%가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때문에 2021년도는 2020년도에 50% 이상 성장하는 것을 이제 전망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전망되다 보니 그냥 단순히 재무제표에서 커머스라는 영역을 우리가 무시하고 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진지하게 좀 접근을 하다 보면 사실 커머스에 대한 영역은 아주 좀 심플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커머스는 쿠팡이라든지 티몬, 그 다음에 뭐 11번가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커머스가 될 수가 있는데요. 그거는 하나의 플랫폼, 유통 플랫폼 안에 11번가라는 회사, 쿠팡이라는 회사, 오픈마켓으로 내 제품을 올려서 계속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나는 거고 네이버 커머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점포들 형태를 아주 그 대한민국의 80% 이상이 쓰는 검색 엔진에 쉽게 올릴 수 있고 쉽게 운영할 수 있고 쉽게 노출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판매하고 있는 제품들 그런 제품들이 얼마든지 스토어에 올라갈 수 있고 그 스토어를 통해서 들어온 주문을 관리해서 그걸 배송해 줌으로써 지금 오프라인 매출 외에 온라인 매출로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네이버의 C2C예요. C2C는 커스터머 투 커스터머. 그러니까 고객끼리
거래하는 마켓플레이스의 스마트 스토어 입점 셀러의 수는 전년도 2020년도 3분기 말 38만 명이었습니다. 아, 네. 엄청 많죠. 그러니까 고객 간에 거래하겠다고 개인이 38만 명이 셀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점포를. 그리고 2분기 대비, 2020년도 2분기 대비 3만 명이나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까지 1년 이하의 신규 창업자의 비중이 54%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 중에 그러니까 새롭게 3만 명이 증가했는데 15,000명이 스마트 스토어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스마트 스토어가 시장 경쟁력이 있고 고객들이 많다 보니까 너도 나도 그 시장에 뛰어들었겠죠. 그죠? 그리고 연매출 3억 원 미만의 영세 사업자의 경우 91%의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매출 볼륨 자체가 3억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뭐 100만 원에서 90만 200만 원 되면은 뭐 100% 성장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3억 원 미만이니까 91%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매출 볼륨이 작은 거부터 큰 것까지에 대한 걸 통계치로 나타낸 이제 메디안가 평균가를 나타낸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성장률이 얼마나 어 낮게 보게 되면 의미가 없는 수치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5,000명 그러니까 새로운 신규 스토어 38만 명 중에 3억 미만의 영세 사업자들이 91%가 성장을 기록한다는 것은 기회와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구매 고객이 얼마나 될까라는 걸 봤을 때 2020년도 기준 1,000만 명이나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매를 한다고 하고 올해는 그 수치가 더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직 올해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치가 나오진 않았는데요. 1,000만 명이 구매했다는 것은 대한민국 5명 중에 1명은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서 제품을 구매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5명 중에 1명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구매한다. 그러면 너도 옆에 있는 상점가에 있는 사람들이 제품을 구매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즉슨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내가 올린 제품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5명 중에 1명은 구매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하셔야 될 이유가 생기겠죠. 그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스마트 스토어가 이용 유저가 너무 많아졌어요. 5명에 1명은 스마트 스토어를 사용한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렇다 보니 대형 브랜드들에서 스토어를 만들기 시작해요. 네이버에서 B2C 마켓플레이스 브랜드 스토어에 입점한 셀러 숫자가 전년도 9월 기준에 165개 업체예요. 그래서 LG 생활건강도 있고, 화장지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한 6개의 브랜드가 네이버의 7.85%의 지분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네이버의 지분을 계속 취득한다. 이 생활용품들 그리고 커머스에서 비롯한 생필품들의 업체가 네이버의 지분을 취득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네이버라는 시장이 이미 숫자로 검증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안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스토어를 입점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들 머뭇머뭇만 거리고 있어요. 왜 그러냐? 사실 뭔가 일을 하면서 새로운 일을 벌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애로사항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뭐든지 시작은 어렵습니다. 그렇고, 뭐 어디저기서 뭐 유튜브나 이런 데서 있다고 하지만 내가 하기에는 어려워.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뭐 처음 하는 게 쉬운 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걸 만드는 방법을 누군가가 쉽게 전달해주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고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좋다는데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드물어요. 네, 우리 환경의 주변에서. 왜 그럴까요? 그렇게 많은 셀러들도 모이고 하는데 왜 드물까요? 투잡을 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상인에서 이제 아침에 경매나 도매로 제품 받아와가지고 주변 정리하고 진열하고 장사 셀링하고 폐점하고 나서 몸이 피곤하고 나른한데 새로운 뭔가를 프로젝트를 하려면 자식한테 맡겨야 되거나 아니면 뭐 어디 업체에 맡겨야 되는데 아는 업체도 마땅하지 않고 자식한테 얘기하면 자식은 자기 나름대로 바쁘다고 그러지 뭐 도와주길 하나 그러니까 이제 뭐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고 지원 사업이나 아니면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이런 게 점포 같이 개설을 하지만 사실 이게 운영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1시간 정도만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성과를 지금보다는
하루에 2, 30만 원이라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생길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로 커머스가 되게 다양한 게 있지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좋은데 이게 커머스가 도대체 얼마나 커지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커머스가 얼마나 커지는가를 봤더니 쇼핑 라이브라는 게 생겼어요. 라이브 커머스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실시간으로 홈쇼핑 하는 건데 그게 홈쇼핑은 방송에서 일방적으로 제품을 판매하고자 쇼호스트들이 얘기를 해요. 근데 전문 쇼호스트라고 인정받은 사람들끼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있으면 상담원한테 연락을 하라고 합니다. 그죠?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 같은 경우는 뭐냐면 쇼핑 라이브 같은 경우는 궁금한 게 있으면 내가 댓글을 달아요. 그럼 그 댓글을 읽고 거기서 피드백을 합니다. 이건 이 제품은 이렇습니다. 저 제품은 저렇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상점가에 가더라도 저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가서 뭐 제품을 사려고 하더라도 이 제품 어디서 났어요? 원산지는 어디예요? 라는 걸 물어볼 수도 있고 가격을 좀 더 할인해 줄 수 있어요? 아니면 선물 포장이 되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걸 물어봤을 때 현장에서 느끼는 현장감에 소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왜 담지 못한 기존의 홈쇼핑은 담지 못했지만 쇼핑 라이브는 실시간으로 담아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점을 운영하시는 상인분이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신선한 제품을 운영하시는 분, 공산품을 운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쇼핑 라이브를 통해서 운영이 된다면 얼마든지 내가 거기서 고객들하고 소통해가면서 계속 대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는 혜택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쇼핑 라이브 숫자가 어떻냐? 그럼 통계를 볼게요. 단순히 그래 그 좋은 건데 실제로 얼마나 이용하냐? 딱 뚜껑을 열어봤더니 쇼핑 라이브가 매월 2배 이상씩 증가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새로운 점포들이 매월 생기고요. 매월 그게 2배 이상씩 증가하고 있대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는 판매자 중 절반이 월 2회 정도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과일 가게에서 과일을 판매한다고 봅시다. 오늘 아침에 경매로 좋은 제품을 받아왔어요. 정말 좋은 제품을 받아왔는데 이 제품이 특가 상품으로 내가 판매를 하고 싶어. 그래가지고 나한테 내려오는 또 중도메인이 있고 소도메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도메인한테 제품을 제가 전달해 준다고 가정을 합시다. 판매할 때 오늘 제품 좋으니까 이거 가져가세요 했는데 이거를 누군가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야 되잖아요. 알려야 되는데 오프라인 시장에서 오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매출이 일주일 5일 중에 한 4일 정도 4일 정도가 뭐 매출이 늘다가 하루 정도가 손님이 안 오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 전체적으로 손님이 안 오는 날들 그날에 좋은 제품이 들어왔다고 하면 그 다음날 품질 자체가 어때요?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게 되면 선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그럼 좋은 제품을 내가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제품을 그때 즉시에 판매할 수 없으면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쇼핑 라이브는 그 순간 내가 핸드폰 딱 켜고 쇼핑 라이브 켜가지고 오늘 좋은 제품 있습니다. 이 제품 사세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 막 전국에서 택배 요청이 올 겁니다. 예, 그만큼 쇼핑 라이브는 그 실시간을 반영할 수 있다는 혜택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의 특성상 뭐 상호작용성, 그러니까 서로 대화할 수 있다는 거, 그다음 즉시성, 뭐 여러 가지에 대한 상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그래 내가 키는 건 좋은데 이걸 방송하는 시청 사람들이 많아야 되잖아. 그 많은 사람이 얼마나 있어 봤더니 라이브 커머스의 시청 수가 매월 뭐 1.6배, 뭐 한 9배씩 증가하고 있고요. 거래액이 2.5배씩 증가한답니다. 2020년 10월 기준. 그러면 우리가 이걸 판단해 봤을 때, 그러면 우리도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 라이브 커머스로 고객들이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언제까지 오프라인 점포에서, 오프라인 매장에서만 고민을 하고 계실 거냐는 거죠. 차라리 이 기회를 바탕으로 쭉 성장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는 게 더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네이버 장보기인데요. 네이버 장보기 같은 경우는 아마 입점을 많이 했어요. 태평시장도 입점해 있고 한민시장도 입점해 있고 다양한 시장들이 입점했을 텐데 네이버가 동네 시장 상품을 당일 배송 가능한 물류망과 연계해서 쇼핑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2020년 7월 대비 2.5배를 성장했어요. 2020년 10월에 보니까 지속적으로 소비자 연계를 하고 공급처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상인에서 주변 상권에 내가 제품을 배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신선한 제품을 전달하는 거니까 네이버 장보기도 지속적으로 지역에 있는 거점들에 판매를 하고자 많이 사업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역에 이제 로컬에 있는 사업자들을 바탕으로 계속 홍보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나 배달통처럼 전통시장에서 그냥 가서 제품을 구매하는 형태가 아니라 그 형태가 아니고 우리는 이 제품들을 우리 신선한 제품을 온라인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됐다. 그러면 이 유저들이 얼마나 이 많은 유저들이 여기서 얼마나 활동을 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접근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러한 고민들을 네이버 장보기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혜택이 될 수 있겠다,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금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만 하고 있는 제품들, 이 제품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올려만 놓게 되면 실시간으로 주문이 들어오고 그 주문이 들어오면 나는 배송 시스템, 네이버의 배송 시스템 아니면 네이버가 가능한 물류망을 연계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전달해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제품을 전달해 줌으로써 나는 가만히 있어도 고객이 생기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여러분들께서 가만히 있으면 고객이 생기는데 정말 가만히만 계세요. 이게 네이버 장국에 입점도 안 하고 스마트 스토어도 개설도 안 하고 라이브 커머스도 운영을 안 하시려고 그렇게 되면 이걸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누구 옆집은 온라인에서 잘 된다는데 나는 하는 방법을 몰라요, 할 줄 몰라요 라는 고민을 하면서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강의와 그리고 뭐 아니면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스마트 스토어에 어떻게 입점을 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접근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스마트 스토어가 어, 단순히 그래 앞에서 이제 제가 하도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좋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어느 정도까지에 대한 시장 변화를 가져왔냐라는 걸 봤더니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는 미래에셋 캐피탈과 그다음 네이버 파이낸셜이 손을 잡고서 스마트 스토어의 사업자의 신용대출을 실시를 했어요. 네. 그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용대출을 받기 위하거나 하게 되면 대출 대부 금리를 엄청 힘들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미래에셋에서 3개월 연속 매출이 100만 원만 이상이면 대출을 발생해 주는 겁니다. 그 얘기는 즉슨 무슨 얘기냐? 시장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그 시장성에서 충분히 시장성이 존재한 상황에서 사업이 계속 성장해 나가는 걸 알기 때문에 금융권에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대출을 해주고 유지할 수 있게끔 운영해 주겠다. 사실 대출을 받는 게 그렇게 쉬운 일도 아니고 금리를 받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상인가 주변에 우리은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체국이라든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금융 다니면서 아니면 일부러 찍는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통장을 다 수거해서 입출금을 맡겨주고 하고 그다음 대출 받게 되면 대출 이자를 받으러 오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시장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핸드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게 이제 그런 고객 신뢰도하고 이런 금융은 어떻게 가냐? 기존에 금융권에서 활용할 수가 없었어요. 내 점포가 잘 되고 있다. 어떻게 증명하죠? 사업소득 가지고 오세요. 해가지고 1년 단위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매출 흐름을 판매자 매출 흐름을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는 창에다 나오고 그다음 판매자에 대한 신뢰도 데이터 항목하고 AI 빅데이터 처리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이 판매자가 성실하게 운영을 하고 있구나 아니면 이 판매자에 대한 제품이 시장 가능성이 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대출 심사 변별력을 좀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서로 금융권과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그리고 개인 사업자 간의 신뢰도를 좀 많이 올렸습니다. 그것처럼 이제 스마트 스토어의 약진 그리고 새로운 시장에 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단순히 오프라인 점포 형태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스마트 스토어에 대한 형태로 가져온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코로나19가 많은 걸 바꿔놨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바꿔놨는데요. 그 많은 걸 바꿔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도입하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같은 경우는 대형 유통망들을 가지고 있고 코로나19에 의해서 오프라인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 형태로 고객이 주문하면 주문한 걸 가지고 제품들을 여러 개 해서 배송해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스마트 스토어 그 네이버에 대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개념이 아니고 그 전체적으로 그 모든 점포들이 스마트해지는 스토어 형태로 변경되는 추세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 시스템을 구축한 네이버나 카카오 등의 IT 기업들은 이러한 홈플러스, 롯데마트, 이마트 대기업들하고 유통시장에 진입해서 이제 콜라보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그래서 신세계가 네이버를 인수한다, 뭐 이런 얘기 뉴스로 보셨었죠. 그런 것처럼 코로나19 이후에는 스마트 스토어가 필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필수가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뭐 위드 코로나 이후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되면 스마트 스토어가 없어질 것이냐? 그게 아니죠.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사람을 익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충분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더 고도화되면 고도화됐지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숫자로 지금까지 제가 앞에서 스마트 스토어랑 관련했던 숫자로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숫자로서 이 네이버 커머스에 대한 걸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통시장의 이제 점포들도 스마트 스토어를 많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하고 라이브 스토어를 많이 운영하시는데 우리도 이제 상인연합회에서 공통으로 좀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저희 회사에서 충분히 진행하는데 상인연합회에서 라이브 커머스로 상인연합회를 한번 운영을 하겠다. 제품 판매나 이런 걸 운영을 하겠다고 하시면 충분히 이제 행사 기획이나 가능할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2020년 인천 전통시장에서 우수 상품을 전시했어요. 하면서 네이버 쇼핑에서 지금 바로 진행했고 스마트 스토어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되게 많은 성과를 일으켰죠. 자, 보시면 일단 여기 이렇게 나와 있네요. 손님 모시기만 기다릴 수 없죠? 온라인으로 한 전통시장. 자, 이 기사를 보게 되면 목표 이제 동명동의 수산시장에서 2대째 홍어 장사를 하고 있는 맛있는 홍어. 예, 맛있는 홍어집이라는 점포인가 봐요. 근데 여기서 장사가 너무 코로나19로 장사가 너무 안 되고 그러니까 목포나 이런 관광의 특성을 가진 곳들은 관광 손님이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안 돼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더 테이블이라는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을 한 거죠. 그래서 코로나 스테 이후에 이제 스토어 입점은 신의 한 수가 됐고 주 판매처였던 식당이 주로 반토막이 났지만 온라인 주문이 몰리면서 오히려 매출이 나왔대요. 홍어 같은 경우는 집에서 손질해서 먹고 어렵게 하니까 홍어 전문점에 대해서 이제 유통이 됐는데 당연히 코로나 이후로 식당들이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서 식당에서 물건을 사지 않으니까 매출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실 거예요. 그럼 어쩔 수 없이 고객한테 고객 집의 밥상에 직접 올리는 방법을 채택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방법을 채택하기 위해서 이제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과거보다 매출이 더 올라갔다라는 게 이제 2020년 9월 기사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것처럼 이제 여기도 더 테이블이라는 이제 하나의 스마트 스토어인데요. 그 농가에서 농가 뭐 임업 아니면 전통시장에서 잘 운영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운영하는 플랫폼들이 존재를 해요. 플랫폼에서 홍보해주고 판매되면 수수료 거래하고 제가 거꾸로 지금 상인 여러분들께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제 한번 여기서 판단을 해주시면 돼요. 나는 누군가가 나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게 해줄 테니 운영을 해줄 테니 그러니까 운영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온라인에 있는 걸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주고 발주가 들어온 걸 주면 여러분들께서 그 발주를 보고 택배를 보내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온라인에서 판매를 해줬으니까 영업비 형태의 수수료를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아니오로 한번 선택을 해보시겠어요? 네. 내가 수수료를 지급하겠다와,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직접 운영하는데 그게 뭐 필요가 있어.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존재하실 겁니다. 근데 내가 정말 시장에 뛰어들어야 되고 나도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뛰어들 수 없다고 한다면 나는 이런 채널을 통해서,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나한테 대신 대행을 해줄 수 있는 업체를 통해서 내가 영업비 형태의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럼 이 수수료는 어떻게 책정이 되느냐? 보통 10에서 15%예요. 이게 되게 비용이 많다. 비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온라인 커머스 상에 있는 대부분의 그 수수료의 그냥 표준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10에서 15% 안에는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전날 하루 돼 있는 거를 송장을 몇 시에 보내주면
거기서 택배로 착착착 포장해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단가가 좀 싼 제품들 같은 경우는 사실 맞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객단가가 좀 높은 제품들은 어차피 내가 온라인에서 하려면 온라인 스토어도 만들어야 되고 스토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어? 내가 광고도 해야 되고 아니면 내가 스토어 만들어 놓은 거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문제를 좀 비교적 잘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난 이런 거 아예 관심이 없어 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 관심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어떻게 진행할 것이냐에 대해서 대응 전략을 생각해 봐야 돼요. 역점포가 잘 되고 내가 안 되면 솔직히 배 아프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내가 직접 운영한다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그게 더 커질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 이어서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